안녕하세요. 사연을 부탁해입니다. 오늘의 사연을 소개하겠습니다. 세상에 태어나기 훨씬 전부터 어떤 인연은 이미 정해져 있다고 어디선가 그런 이야기를 들은 기억이 납니다. 만약 그 말이 사실이라면 제게 있어 수진이가 바로 그런 존재였어요. 수진이는 엄마 친구 딸입니다. 우리 둘의 인연은 우리가 이 세상에 발을 들이기 한참 전 두 어머니가 어린아이였던 시절부터 서로를 이어온 인연이었습니다. 우리 엄마와 수진이 엄마는 같은 고향 땅에서 자란 친구였습니다. 같은 마을 골목길을 함께 누볐고 같은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흙먼지를 풀풀 일으키며 뛰놀던 사이였다고 해요. 그런데 두 분 사이에는 아주 오래전부터 미묘한 균열 하나가 자리 잡고 있었답니다. 우리 엄마가 수진이 엄마보다 공부를 훨씬 잘했다네요. 시험을 치를 때마다 엄마의 이름은 언제나 상위권에 있었고 수진이 엄마는 그 바로 아래에서 엄마의 이름을 올려다봐야 하는 처지였다고 합니다. 그 어린 나이부터 수진이 엄마는 우리 엄마를 향해 묘한 시샘을 품어왔다고 해요. 별것 아닌 일에도 트집을 잡아 한바탕 다툼을 벌이다가 며칠 동안 입 꾹 닫고 지내곤 했답니다. 그러다가도 어느 날 갑자기 찾아와서 미안하다며 슬며시 사과를 건넸다네요. 그러고 나면 두 사람의 관계는 다시 말끔히 봉합되었다가 또 어느 모퉁이에서 어김없이 터져나오기를 거듭했다고 합니다. 엄마는 그런 종잡을 수 없는 변덕에 일찌감치 지쳐 있었던 모양이었어요. 명절을 맞아 고향에 내려갔다가도 행여나 그분과 마주칠까봐 동네 길을 일부러 빙 둘러 걷곤 했으니 말입니다. 이상하게 만나서 얘기 좀 하다 보면 사람이 진이 빠지고 가슴이 답답해져. 식탁에 마주 앉은 제게 엄마는 가끔 그런 속내를 슬그머니 흘려놓곤 했어요. 그러면서도 끝내 그 인연의 끝만은 쉽사리 끊어내지 못했습니다. 그것이 시골 사람들 특유의 정이라는 것이었을까요? 아니면 길고 긴 세월이 빚어낸 어떤 미련 같은 것이었을까요? 그건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세월이 흐르고 흘러 두 엄마는 운명의 짓궂은 장난처럼 같은 시기에 아이를 가지게 되었답니다. 누구도 의도하지 않은 우연이었다고 해요. 두 분은 만삭의 배를 나란히 어루만지며 한동안은 도란도란 안부를 주고받기도 했다네요. 그렇게 한 달 간격으로 수진이와 제가 차례로 세상에 나오면서 두 엄마의 오랜 전쟁은 자연스레 다음 세대로 그 무대를 옮겨오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같은 동네에 살지 않았다고 해요. 그런데 수진이 엄마가 출산을 하고 난 뒤 우리 엄마가 자리 잡고 있던 동네로 슬그머니 이사를 왔다고 했습니다. 그 바람에 우리들은 같은 동네에서 자랐고 같은 유치원, 같은 초등학교에 다녔습니다. 그때부터 수진이 엄마는 우리 엄마에게 살갑게 구는 척하면서 학원 정보부터 자질구레한 것들까지 빠짐없이 빼내가곤 했다네요. 혹여 할머니가 옷이라도 한 벌 사주시면 어김없이 똑같은 옷을 사다가 수진이에게 입혔을 정도였다니 가끔은 그 집착이 서늘하게 느껴질 만큼 무서웠답니다. 답답한 마음을 누르지 못하고 어느 날은 엄마에게 물었어요. 엄마, 그럼 차라리 이사를 하던지 하지 그랬어. 할머니 할아버지가 집 근처에 사셨는데 그런 이유로 이사를 어떻게 해. 그리고 수진이 엄마, 그러니까 소영이가 질투심이 많긴 하지만 나한테 대놓고 이상한 짓을 하거나 그러진 않았어. 니들 할머니 할아버지도 소영이를 좋아했을 정도였으니까. 할머니 할아버지가 수진이 엄마를 좋아할 이유가 뭐가 있어? 가끔 할머니 할아버지가 니들 보러 집에 오시곤 했잖아. 그때마다 수영이가 맛있는 케이크 같은 걸 가져다 주기도 했고 아무튼 이상할 정도로 잘했어. 그러니 할머니 할아버지는 좋은 친구 뒀다면서 항상 소영이를 칭찬했어. 니들 외할머니한테 잘한 건 말할 것도 없고 말이야.
그러니 소영이가 조금 이상하지 않냐는 말을 꺼내기라도 하면 다들 내가 이상하다고 했거든. 물론 어릴 때는 자주 다투고 그러긴 했지만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산 뒤로는 나를 따라하는 것 빼놓고 딱히 뭐 이상할 건 없었거든. 가끔 웃겨서 나한테 짜증을 내긴 했지만 하루도 지나지 않아서 나한테 먼저 사과해 오고 하니 헷갈렸다고 해야 하나? 여전히 종잡을 수 없다는 듯 엄마가 가만히 고개를 가로저었는데요. 길게 한숨을 내쉬고 난 뒤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내가 볼 때는 수진이네 엄마한테 가스라이팅 당한 것 같아. 나도 그 생각을 안 해본 건 아닌데 그렇다고 나한테 딱히 나쁜 짓을 한 적은 없잖아. 그냥 같이 있으면 조금 불편할 정도니까. 그러면서 수진이 엄마를 피해 다녀? 그거야. 굳이 만나고 싶진 않으니까. 엄마의 말끝이 흐릿하게 흩어졌어요. 그도 그럴 것이 엄마의 말이 아주 틀린 것은 아니었습니다. 수진이네 엄마는 제게도 사근사근 살갑게 대해줬거든요. 다만 수진이마저 그 어머니의 모습을 그대로 빼닮았다 보니 저 역시 수진이를 마주할 때면 까닭 모를 답답함이 가슴 깊은 곳에서 슬며시 차오르곤 했습니다. 그제야 저는 엄마의 마음이 어떤 것이었는지 어렴풋이 헤아릴 수 있었어요. 수진이나 엄마의 그늘을 고스란히 물려받아 시기와 질투를 스스로 가눌 수 없을 만큼 깊어져 있었습니다. 시험을 치르고 돌아오는 날이면 어김없이 제 시험지에 동그라미가 더 빼곡히 그려져 있었거든요. 학부모 모임이 열리고 난 저녁이면 우리 집과 수진이네 집의 풍경은 정반대였습니다. 우리 집은 평소처럼 조용하고 차분한 분위기를 유지하고 있었지만 수진이네 집에서는 어김없이 큰 소리가 문 밖으로 새어나왔다고 해요. 수진이가 제게 하소연을 늘어놓은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으니까요. 다음날 학교에 와서 기운 없는 얼굴로 수진이는 가만히 입을 열곤 했습니다. 우리 엄마가 어제 또 너랑 비교하더라. 너는 학원도 별로 안 다니는데 항상 상위권이라고 하면서 나보고 도대체 뭐 하는 거냐고 엄청 화를 냈어. 한숨처럼 흘려놓은 그 한마디를 저는 오랫도록 잊지 못했어요. 그때부터였을까요? 수진이가 저를 친구이면서도 동시에 넘어야 할 어떤 벽으로 바라보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순간에도 수진이의 깊은 눈동자에는 늘 지워지지 않는 그늘이 어려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수진이는 저를 따라잡으려 더욱 안간힘을 썼습니다. 학원을 2군데 3군데로 늘려가며 새벽이 다 되도록 책상 앞에 매달려 있었고 주말에는 과외 선생님까지 불러들여 공부를 했어요. 수진이 엄마는 동네에서 이름께나 알려진 학원이라면 어디든 수진이를 끌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그토록 애를 써도 제 성적표가 늘 한 발짝 앞서 있었어요. 어느 날은 수진이 엄마가 우리 집에 찾아와서는 환하게 웃음을 지어 보였는데 그 웃음 끝자락에 매달린 미세한 떨림을 저는 분명히 봤습니다. 우리 수진이는 좋다는 학원은 다 보내는데도 성적이 왜 이 모양인지 모르겠어. 아름이는 학원도 많이 안 다닌다며. 대체 공부를 어떻게 하는 거야? 그냥 학교 수업에 집중하나 보더라고. 학교 수업만 집중한다고 될 일이 아니잖아. 그러지 말고 비법 좀 알려줘. 엄마가 그저 희미한 미수만을 입가에 옅게 띄울 뿐이었어요. 수능을 마치고 합격 소식이 하나둘 전해지던 그해 겨울, 저는 명문대 합격 통지를 받아들었고 수진이 역시 서울의 중위권 대학에 합격했습니다. 수진이가 합격한 그 학교 역시 어지간한 성적으로는 발도 들이기 힘든 곳이었지만 수진이는 마치 나라 잃은 사람처럼 잿빛으로 변해 있었어요. 넌 진짜 운이 좋은가 봐. 난 운이 무진장 안 좋은 편이고. 근데 언제까지나 운이 좋을 순 없잖아. 대학의 전부가 아니니까 난 다른 쪽으로 운이 좋을 거야. 운이라는 그 한 글자가 제 가슴 한구석에 콕 박혀들었지만 저는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았어요. 대학 입학을 코앞에 둔 어느 날
수진이는 어떤 결심을 단단히 굳힌 모양이었습니다. 공부는 아무리 발버둥 쳐봐도 저를 이길 수가 없으니 이제부터는 외모로 승부를 보겠다는 말을 입버릇처럼 되뇌었거든요. 그러더니 수진이가 성형외과 문턱을 드나들기 시작했다는 소문이 친구들 사이에서 슬슬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친구들 몇과 어울려 함께 수술을 받았다고 했어요. 처음에는 쌍꺼풀과 콧대를 손보는 데서 시작했지만 방학이 돌아올 때마다 한 곳씩 덧붙이듯 변화를 더해갔습니다. 그 사이 우리는 연락조차 끊긴 사이가 되어 있었는데요. 수진이가 저를 슬그머니 피한다는 기색이 느껴졌기에 저 역시 굳이 먼저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은 수진이에게서 불쑥 연락이 와 마주하게 되었는데 수진이 얼굴은 더 이상 제가 알던 그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이목구비가 또렷해지긴 했지만 어딘가 어색한, 그래서 한참을 들여다보고 나서야 비로소 옛 모습의 흔적을 짚어낼 수 있는 그런 낯선 얼굴이었어요. 오랜만에 마주 앉아 어색하긴 했어도 확실히 한층 예뻐진 모습이긴 했습니다. 수진이는 마치 거울이라도 들여다보듯 저를 정면으로 응시하더니 의기양양한 미소를 입가에 머금고 말을 건넸어요. 어때? 나 많이 달라졌지? 그러게, 거리에서 스쳐 지나갔다면 못 알아봤겠다. 수술하느라 돈이 엄청 많이 들어갔잖아. 다행히 엄마가 적극적으로 도와줘서 가능했어. 엄마가 이제부터는 얼굴로 승부를 봐야 한다고 했거든. 얼굴로 승부를 보다니? 네가 잘 몰라서 말해주는 건데 요즘 남자들이 학벌보다는 외모를 엄청 따진대. 특히나 전문직인 남자일수록 그렇다고 하더라고. 비록 내가 스카이는 못 들어갔지만 그래도 학벌이 나쁜 편은 아니잖아. 내 학벌의 외모만 되면 의사랑도 결혼할 수 있다고 하니까 외모에 엄청 공을 들였어. 대학 때 해야 자연스러워진다고 하길래 엄청 바빴어. 근데 진짜 예뻐지긴 한 모양이야. 요즘은 길거리에서도 남자들이 전화번호를 막 물어본다니까? 네가 볼 땐 어떤 거 같아? 괜찮아 보여? 너가 키도 크고 해서 눈에 확 띄긴 해. 여자인 내가 봐도 예쁘긴 한 것 같아. 예쁘면 예쁜 거지. 예쁘긴 한 것 같아가 뭐야? 아, 그런가? 암튼 예뻐. 엄청 예뻐. 그 말은 진심이었어요. TV 화면 속 연예인을 마주한 듯한 어쩐지 비현실적인 기분이 들었으니까요. 그렇게 시간이 흐르는 동안 우리는 각자의 자리에서 저마다의 삶을 꾸려나갔습니다. 가끔 수진이를 만나곤 했는데 해가 갈수록 수진이의 차림새는 눈에 띄게 화려해져 있었어요. 어깨에는 명품백이 자연스럽게 걸쳐져 있었고 이름난 브랜드의 코트를 걸친 채 반짝이는 장신구들이 빠짐없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졸업 후 사회에 나온 지도 몇 해가 지난 어느 날 수진이에게서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평소와는 확연히 다른 어딘가 들뜬 기색이 가득한 목소리였어요. 나 결혼해. 신랑은 강남에 개원 준비 중인 의사야. 시댁이 어마어마하게 잘 사는 집이야. 결혼식에 올 거지? 휴대폰 너머로 전해지던 그 말들에는 오랜 시간 마음 한켠에 짊어지고 있던 무언가를 비로소 내려놓은 듯한 후련함이 짙게 배어 있었습니다. 의사라는 말에 같이 따라붙은 강남이라는 지명, 그리고 시댁의 재력까지 수진이는 마치 그 단어들을 하나하나 고르고 골라 제 귓가에 또박또박 새겨두려는 듯 했습니다. 잠시 숨을 고른 뒤 진심을 담아 축하한다는 말을 건넸어요. 수진이의 결혼식은 강남의 한 호텔에서 성대하게 치러졌습니다. 입구부터 길게 늘어선 화환들, 단정하면서도 화려하게 차려입은 양가 친지들의 모습까지 그날의 모든 풍경이 반짝이듯 윤이 나고 있었어요. 신부 대기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새하얀 드레스를 입은 수진이가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저를 발견한 수진이가 천천히 고개를 들며 입을 열었어요. 와줘서 고마워. 너 남자친구 아직 없지? 신랑 후배 중에 괜찮은 의사 많던데 자리 한번 만들어줄까?
그 말에 저는 잠시 미소를 지은 뒤 담담하게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야, 난 괜찮아. 하긴 소개를 해줘도 좋은 소리 못 들을 것 같긴 하다. 그렇게 너도 관리 좀 하라고 했잖아. 넌 키도 작은데 얼굴까지 관리 안 하면 결혼하기 진짜 힘들다니까? 그러다 볼품없는 사람 만나서 결혼하면 어쩌려고 그래. 옷도 좀 신경 쓰고 입고 다니고. 그제서야 저를 넘어섰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인지 수진이의 얼굴에는 이겼다는 듯한 기색이 번져나오고 있었습니다. 입가에는 분명 미소가 걸려 있었지만 정작 그 눈빛만큼은 조금도 웃고 있지 않았으니까요. 그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곁에 있던 수진이의 친구로 보이는 사람들이 키득거리며 웃음을 터뜨렸고 저는 그저 어색한 미소만 지은 채 조용히 그 자리를 빠져나왔습니다. 그날 이후로도 수진이는 종종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통화의 대부분은 늘 비슷했어요. 남편이 얼마나 능력 있는 사람인지, 시댁이 얼마나 대단한 집안인지에 대한 이야기들이 마치 습관처럼 이어지곤 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저 역시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남편과는 같은 회사에서 만나 지금까지 함께 근무하고 있습니다. 대기업에 다니고 있다 보니 생활은 크게 부족함 없이 안정적으로 흘러가고 있었고 결혼 준비 역시 누군가의 도움 없이 우리 둘만의 힘으로 하나하나 차근차근 꾸려나갔어요. 그러다 보니 예식장 또한 무리하기보다는 현실적인 선택을 하게 되었고 가성비를 고려해 적당한 곳을 골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청첩장을 건네봤던 날 수진이가 청첩장을 내려다보더니 눈을 동그랗게 뜬 채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뭐야, 호텔도 아니고 이런 데서 결혼식을 한다고? 니네 신랑 돈이 그렇게 없어? 그 말에 저는 차분히 되물었습니다. 결혼식은 같이 준비하는 건데 왜 신랑 탓을 해? 수진이가 콧웃음을 치듯 말을 이었습니다. 아니, 그래도 결혼식만큼은 호텔에서 해야지. 거지도 아니고. 순간 귀를 의심하며 외쳤습니다. 뭐? 거지? 너 말이 너무 심한 거 아니야? 그러자 수진이가 손을 내저으며 말을 덧붙였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내 말은 아끼는 것도 좋지만 일생에 한 번뿐인 결혼식을 이런 데서 하면 분명 후회한다는 거지. 담담하게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습니다. 너도 알다시피 난 그런 거 크게 신경 안 써. 막상 준비해보니까 결혼식 비용이 생각보다 너무 많이 들더라고. 굳이 무리하기보다는 우리 형편에 맞게 하는 게 맞는 것 같아. 그러자 수진이가 기다렸다는 듯 말을 쏟아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전부터 성형도 하고 관리 좀 하라고 했잖아. 요즘은 공부만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니까. 너도 나처럼 관리했으면 의사 남편 만나서 편하게 살았을 텐데 돈도 없는 남자 만나서 이렇게 고생하는 거잖아. 사실 예전에는 네가 공부 잘하는 게 질투나고 그랬거든? 근데 요즘은 전혀 그럴 필요 없겠다는 생각이 들어. 생각해봐. 너 명문대 나왔으면 뭐해. 결국 회사 다니면서 힘들게 살고 있잖아. 나는 돈 많은 남편 만나서 피부 관리나 받고 운동이나 하면서 지내고 있는데 말이야. 결국 따지고 보면 내 팔자가 훨씬 나은 거지. 내 덕분에 우리 엄마도 요즘 기 펴고 살잖아. 이제는 너네 엄마보다 우리 엄마가 훨씬 위에 있다 그 말이야. 그러게 너도 공부만 할 게 아니라 나처럼 외모 가꾸는데 노력을 했어야지. 그 말을 듣고 잠시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앉아있다가 곧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수진아, 난 지금 내 삶에 충분히 만족하고 있어. 그러니까 우리 신랑에 대해 함부로 말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그리고 네가 계속 이런 식으로 말하면 앞으로 연락하고 지내기 어려울 것 같아. 제 말이 끝나자 수진이 얼굴이 굳어지더니 이내 가볍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난 그냥 네가 걱정돼서 한 말이야. 기분 나빴다면 미안해. 청첩장도 받았으니까 난 이만 가볼게. 음식은 먹고 가야지. 그러자 수진이가 고개를 저으며 짧게 웃었습니다. 너 기분 상할까봐 말 안 했는데 나는 워낙 고급 음식만 먹다 보니까 여기 음식은 영 입에 안 맞아. 오늘 남편이랑 비싼 오마카세 먹기로 했거든. 먼저 갈게. 말을 마친 수진이가
의기양양한 표정을 지은 채 시야에서 점점 멀어져 갔습니다. 얼마 뒤 마침내 제 결혼식 날이 밝았습니다. 그날 아침의 공기를 저는 지금도 또렷이 기억하고 있는데요. 결혼식이 시작되기 전 신부 대기실 문이 슬며시 열리며 수진이가 그 안으로 발을 들였습니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명품으로 휘감은 채였어요. 어깨에 걸친 가방의 로고가 한눈에 들어왔고 손목에 채워진 자그마한 시계는 반짝거렸으며 손가락에 끼워진 반지에서는 알이 굵직한 다이아몬드 하나가 묵직한 빛을 뿜어내고 있었습니다. 수진이는 문턱을 넘어서자마자 잠시 저를 바라봤어요. 뭐라 형용하기 어려운 그런 눈빛이었습니다. 굳이 추측해보자면 동물원 우리 안에 갇힌 동물을 들여다보는 듯한 그런 시선이었다고 해야 할까요? 입가에는 옅은 웃음이 한 자락 어려 있었지만 그 웃음의 끝자락에는 측은함을 가장한 우월감이 진하게 배어 있었어요. 우리 신부님이 오늘은 좀 꾸몄네. 훨씬 보기 좋다. 수진이가 천천히 제 곁으로 발걸음을 옮겼어요. 입가에 머금은 미소는 한결같았지만 두 눈은 마치 견적이라도 내듯 제가 두른 드레스의 가격을 가만히 가늠하는 듯 해보였어요. 드레스 어디서 한 거야? 우리 시어머님은 평생에 한 번뿐인 날이라고 나를 청담동 유명한 데로 데려가셨거든. 저는 그저 입꼬리를 올려 보일 따름이었습니다. 사람의 가치라는 것이 몸에 두른 천조각 하나로 매겨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진작부터 마음에 새기고 있었으니까요. 그때 대기실 문이 한 번 더 열리더니 이번에는 수진이 엄마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수진이와 마찬가지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화려하게 차려입은 모습이었어요.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마치 자기 자리라도 되는 양 한가운데에 우뚝 서서 사방을 한 바퀴 둘러보았습니다. 그 순간 엄마가 다가와 수진이 엄마를 데리고 슬그머니 밖으로 나갔는데요. 나중에 들어보니 수진이 엄마가 엄마의 속을 단단히 긁어 놓았다고 했습니다. 엄마는 수진이 엄마에게 제 결혼 소식을 굳이 먼저 알리지 않았답니다. 그런데 수진이를 통해 그 소식을 전해들은 수진이 엄마가 엄마를 찾아와서는 기가 막힌 말들을 줄줄이 늘어놓았다고 했어요. 수진이한테 들어보니까 아름이가 그렇고 그런 사람이랑 결혼한다며? 아름이가 그렇게 똑똑한데 왜 그런 사람이랑 결혼을 시키는 거야? 명문대까지 보내놓고 결국 평범한 회사원한테 시집 보낼 거였으면 그냥 아무 대학이나 보내지 그랬어. 그러게 여자는 공부를 너무 많이 시켜봤자 아무 소용없다니까. 그냥 적당히 시키고 외모 가꾸는데 더 신경 쓰게 하는 게 훨씬 낫다니까. 수진이는 의사 사이에 강남 아파트에 시댁도 어마어마한 부잣집이잖아. 결국 여자는 시집을 어떻게 가느냐가 인생을 결정하는 거지. 공부가 다가 아니더라고. 수진이가 결혼하기 전까지만 해도 늘 엄마의 눈치를 살피던 수진이 엄마였지만 대놓고 엄마를 깔보기 시작했답니다. 그러다 보니 엄마도 결국 수진이 엄마와의 연락을 끊고 지내게 되었어요. 그렇게 두 모녀를 제외한 수많은 이들의 따스한 축복 속에서 행복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그 이후로 시간은 잔잔하게 흘러갔어요. 우리는 작지만 온기가 도는 신혼집에서 새 살림을 꾸렸고 하루하루를 조용한 행복으로 채워나갔습니다. 남편은 평범했지만 한결같은 사람입니다. 시부모님 또한 더없이 좋은 분들이라 어떠한 부딪힘도 없이 잘 지냈습니다. 그러는 사이 수진이와의 사이는 어느덧 소원해져 있었어요. 마주 앉아봤자 명치에 무언가 얹힌 듯 답답한 기운만 차오를 뿐이었으니까요. 결국 수진이에게서 전화가 걸려와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은 중학교 친구 한 명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몇몇 친구들끼리만 조촐하게 모임을 가질 거라는 말에 바쁘지 않으면 얼굴 비추겠다고 한 채 통화를 마쳤는데요. 며칠 뒤 모르는 번호로 전화벨이 울려 받아보니
다름 아닌 수진이었습니다. 전화를 받자마자 수진이가 따지듯 말을 쏟아냈어요. 뭐야, 전화 받네? 근데 내 전화는 왜 안 받는 거야? 혹시 일부러 안 받은 거니? 그런 건 아니고 어쩌다 보니 그렇게 된 거야. 당황한 채 어물어물 말끝을 흐렸는데요. 그래, 바쁘면 그럴 수 있지 뭐. 그건 그렇고 중학교 친구들 몇몇이 모인다고 하던데 너도 온다고 했다며? 바쁘지 않으면 간다고 했는데 바쁘면 못 갈 수도 있을 것 같아. 수진이도 그 자리에 나오겠구나 싶은 예감이 스쳐 슬쩍 애둘러 대답을 했는데요. 우리 얼굴 본 지 오래됐잖아. 그러니까 그날은 꼭 얼굴 좀 보자. 네가 나를 피하는 것 같아서 속상하고 그랬거든. 피하고 그런 건 아니야. 아니긴 뭐가 아냐. 대놓고 피했으면서. 그건 이미 지나간 일이니까 그렇다 쳐도 모임에는 나올 거지? 만약 안 나오면 나 때문에 안 나오는 걸로 알고 있을 테니까 그런 줄 알아. 너랑 내가 그냥 친구야? 어릴 때부터 함께한 친구잖아. 근데 나한테 이런 대접을 하는 건 잘못된 거지. 모임에 나올 거지? 아니 꼭 나와야 해. 알았지? 수진이가 몇 번이나 못을 박듯 다그쳤기에 결국 마지못해 입을 열었습니다. 알았어. 나갈게. 그럼 니네 집 주소 문자로 보내. 우리 집 주소는 왜? 왜긴 왜야. 내가 모시러 가려고 그러지. 안 그럼 네가 또 안 나올 수도 있잖아. 내가 친히 모시러 갈 테니까 시간 맞춰서 나올 생각이나 해. 그냥 나 혼자 가도 돼. 모이면 꼭 나갈게. 글쎄 내가 모시러 갈게. 주소 문자로 보내놔. 그럼 난 일이 있어서 이만 전화 끊을게. 수진이가 먼저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주소를 보내라며 문자로 닥달을 해대는 통에 결국 우리 집 주소를 알려주고야 말았어요. 시간이 흘러 어느덧 모임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채비를 마치고 1층으로 내려갔는데 시어머님이 서 계신 게 아니겠어요. 어디 나가는 거니? 네, 오늘 친구들 모임이 있어서요. 그래? 그럼 민준이는 집에 있지? 가지고 온 반찬 전해주고 가마. 전화하고 오시지 그러셨어요. 그러게 말이야. 전화하고 온다는 게 깜빡했네. 난 신경 쓰지 말고 얼른 가보렴. 그 사이 수진이가 차에서 사뿐히 내리더니 큰 목소리로 인사를 건네왔어요. 아름아! 수진이가 성큼성큼 다가오더니 시어머님 쪽으로 시선을 옮겼기에 얼른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제 친구예요. 우리 시어머님이셔. 안녕하세요. 아름이 친구 김수진이라고 합니다. 아름이랑 같이 가려고 왔어요. 그래요? 우리 며느리 챙겨줘서 고마워요. 아닙니다. 친구인데 당연한 거죠. 혹여 수진이가 입방정이라도 떨까 싶어 서둘러 말했어요. 어머님, 반찬 주시면 제가 가져다 놓을게요. 아냐, 친구도 왔는데 넌 얼른 가보렴. 다음부터는 꼭 연락하고 오마. 괜히 귀찮게 했네. 아니에요. 전 괜찮아요. 시어머님과 다정하게 말을 주고받고 있던 사이 수진이가 불쑥 대화에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님, 이런 말씀 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요즘 반찬 가져다 주고 하면 며느리들이 싫어해요. 거기다 시어머님이 연락도 없이 찾아오는 건 예의가 없는 행동이라고 하더라고요. 아름이가 워낙 싫은 소리를 못하는 성격이다 보니 그냥 참고만 있는 것 같은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요. 순간 등줄기에 서늘한 기운이 스치는 것을 느끼며 황급히 말을 가로막았어요. 수진아, 넌 왜 쓸데없는 말을 하고 그래? 쓸데없는 말이 아니라 잘못된 걸 짚어드리는 것뿐이야. 요즘 누가 반찬을 해서 가져오니 시어머님 반찬을 반기는 며느리가 몇이나 된다고. 그건 사람마다 다른 거지. 난 우리 어머님 반찬 엄청 좋아해. 그러니까 넌 남의 집 일에 신경 쓰지 마. 어머님, 정말 죄송합니다. 아니다. 친구가 틀린 말 한 것도 아닌데 뭐. 얼른 가보렴. 네, 그럼 모임 다녀와서 연락 드릴게요. 시어머님이 등을 돌려 엘리베이터로 향하는 모습을 가만히 바라보다가 안 되겠다 싶은 생각이 번뜩 스쳐 다급히 시어머님을 향해 외쳤습니다. 어머님, 깻잎 김치도 있는 거죠?
깻잎 김치 맛있어서 이미 다 먹었거든요. 맛있었어? 네, 엄청 맛있었어요. 엄마도 놀러 왔다가 맛보더니 엄청 칭찬했는걸요? 다행이네. 해왔으니까 냉장고에 넣어놓으마. 네, 감사합니다. 시어머님도 제 마음을 어렴풋이 눈치챈 모양인지 어느새 입가에 한바구음이 환하게 번지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차에 올라타자마자 수진이를 나무랐습니다. 수진아, 굳이 그런 소리를 뭐하러 했어? 난 너가 아무 말도 못하고 사는 것 같길래 도와주려고 했던 것 뿐이야. 난 우리 시어머님 음식 좋아해. 음식 솜씨가 정말 좋으셔. 난 그런 줄 몰랐지. 내가 말 실수한 거 사과할게. 앞으로는 조심 좀 해줘. 알았어. 미안해. 수진이가 의외로 순순히 사과를 해왔기에 저는 더 이상 그 일을 입에 올리지 않았는데요. 약속 장소를 향해 가던 중 역시나 수진이가 슬그머니 자랑 보따리를 풀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이 차 어때? 난 차에 대해서 잘 모르긴 하지만 좋아 보여. 그치? 이 차가 엄청 비싼 차야. 이 차 가격 들으면 깜짝 놀랄걸? 이 차도 시어머님이 사주신 거야. 우리 시어머님이 진짜 멋진 분인 게 결혼식 날 보고 얼굴 본 적이 없잖아. 미국에 살고 계셔서 남편한테 나 차 사주라고 돈을 보냈더라고. 내가 아까 너네 시어머니한테 괜히 그런 말을 한 게 아니라 요즘 반찬 가져다주는 시어머니가 어딨냐? 이런 외제차 정도는 사줘야 하는 거지. 반찬이 뭐야 반찬이. 너 기분 나쁘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네가 그런 대접받고 사는 거 보니 많이 속상하더라. 그래서 내가 굳이 그런 말을 한 거야. 요즘 세상에 반찬이 웬 말이야. 수진아, 사람마다 가치관이 다른 거 아닐까? 난 차에 대해 아는 게 없기도 하지만 이런 외제차보다는 반찬 가져다 주시는 게 훨씬 감사해. 우리 둘이 맞벌이 하다 보니 반찬하는 게 힘들 수밖에 없거든. 사람마다 가치관이 다른 거잖아. 그렇게 너도 나처럼 의사 남편 만났으면 얼마나 좋아. 그리고 사실 외제차 싫어하는 사람이 어딨겠어? 네가 그렇게 말하는 건 나한테 자격지심이 있다는 증거야. 외제차랑 반찬 따위를 비교하는 게 말이나 되는 소리야? 계속 내 전화도 안 받고 하는 거 보면 너 나한테 자격지심 있지? 그 말에 저도 모르게 헛웃음이 새어나왔습니다. 그 이후로도 역시나 수진이는 친구들 앞에서 자랑을 늘어놓느라 여념이 없어 보였어요. 그러다가 결국에는 친구 유리와 말다툼까지 벌어지고 말았고 어색한 기류 속에서 그날의 자리는 흐지부지 마무리가 되어버렸습니다. 집에 돌아오자마자 유리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어요. 아름아, 수진이 진짜 웃기지 않냐? 성형해서 결혼한 게 뭐 자랑이라고 그러는 건지 진짜 안심하더라. 너랑 나한테 유난히 더 그런 것 같지 않냐? 그러게 말이야. 내가 볼 때는 너랑 나만 스카이 나와서 더 그런 것 같아. 난 이해가 안 되는 게 수진이가 나온 학교도 들어가기 힘든 학교인데 그게 뭐라고 이 난리를 치는 거야? 나도 이해가 안 되긴 하지만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려고 하고 있어. 일일이 신경 쓰면 피곤하기만 하더라고. 너도 그냥 신경 쓰지 마. 그렇긴 한데 나보고 얼굴이 못생겨서 능력 없는 남편 만났다고 하는데 진짜 어이없잖아. 그건 나한테도 맨날 그래. 진짜? 너한테도 그랬단 말이야? 그냥 습관처럼 말하더라고. 내가 볼 때는 마음이 삐뚤어져서 그런 것 같으니까 신경 쓰지 마. 제 말이 끝나기 무섭게 유리가 길게 한숨을 내쉬었는데요. 그날 수진이가 유리에게 모진 말들을 함부로 내뱉었던 터라 그 답답한 심정을 저 또한 충분히 헤아릴 수 있었습니다. 유리와 통화를 마치고 나서 곧장 시어머님께 전화를 드렸어요. 어머님, 반찬 감사합니다. 모임에서 일찍 온 모양이네. 아까 봤던 그 친구 덕분에 생각보다 일찍 끝났어요. 왜? 그 친구가 뭘 어쨌다고 일찍 끝났어? 아까 보셨다시피 원래도 말을 함부로 하는 친구라 오늘도 말 실수하는 바람에 난리도 아니었어요. 아까 일 사과드리려고 전화드렸어요. 아까 보니 말을 그냥 막 하는 사람 같던데 난 괜찮아. 그래도 너무 죄송해요.
갑자기 끼어들어서 이상한 말을 할 줄은 진짜 몰랐어요. 근데 어머님 반찬 진짜 맛있어요. 사실은 이번 일로 반찬 안 주신다고 할까봐 연락드린 거예요. 우리 둘 다 집밥 좋아해서 그럼 큰일이거든요. 앞으로도 계속 해다 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 역시 어머님밖에 없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신경 써줘서 오히려 내가 고맙지. 얼른 쉬렴. 전화를 끊고 나서야 비로소 안도의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 일이 있은 뒤로 저뿐만 아니라 친구들까지 약속이라도 한 듯 수진이와의 연락을 모두 끊어버렸어요. 친구들은 오랜만에 만나 도란도란 수다나 떨고 싶었던 마음이었지만 수진이가 그 자리에 끼어들기만 하면 분위기가 엉망진창이 되어버렸으니까요. 그렇게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요? 그날은 중학교 동창 결혼식이 있어 다 같이 한자리에 모여 결혼식장으로 발걸음을 옮기는 길이었습니다. 물론 수진이와는 모두가 연락을 끊고 지냈던 터라 그 자리에 수진이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결혼식장에 도착해서 얼마 지나지 않아 우리는 예상치 못한 광경을 마주하게 되었어요. 그 식장이 외진 곳에 자리를 잡고 있었는데요. 그날따라 친구의 결혼식 말고도 다른 결혼식이 여러 잡혀 있었던 모양인지 식장 안은 사람들로 북적거리고 있었어요. 별 생각 없이 식장 곳곳을 둘러보던 그 찰나 한 사람의 얼굴이 제 시야 안으로 불쑥 들어왔는데요. 어디선가 분명 마주한 적이 있는 듯한 그런 낯익은 얼굴이었습니다. 누구였더라? 미간을 찌푸리며 기억을 떠올리고 있었는데 옆에 서 있던 유리가 한 발 앞서 외쳤어요. 세상에, 웬일이라니? 저기 저 사람 말이야. 수진이 남편 아니야? 아, 맞다. 수진이 남편. 저도 모르게 그 말이 입 밖으로 새어나오고 말았는데요. 그제서야 그 얼굴의 정체가 또렷하게 떠올랐거든요. 그러면서도 수진이 남편이란 사람이 도대체 왜 신랑 자리에 떡하니 서 있는 것인지 머릿속이 어지럽게 뒤엉켜버렸습니다. 유리야, 수진이 남편 맞는 거지? 여기 수진이 인스타에 맨날 사진 올리잖아. 수진이 남편이 분명하다니까? 그러게. 어쩐지 익숙하더니만 수진이 남편이 확실하네. 근데 수진이 남편이 왜 신랑 자리에 서 있는 거야? 혹시 닮은 사람 아닐까? 그러게 말이야. 나도 지금 많이 헷갈리네. 수진이 인스타에 들어가서 시부모님 얼굴 확인해봤는데 시부모님도 달라. 그래? 그럼 닮은 사람인 건가? 저 남자 확실히 수진이 남편 맞아. 이 봐봐. 수진이 결혼식 날 사진 보면 닮은 게 아니고 똑같잖아. 그러게. 진짜 똑같네. 그럼 대체 이게 무슨 일이야? 그 순간 유리의 눈동자가 무언가를 발견한 양 반짝이는가 싶더니 그새 그 남자의 모습을 사진 찍는 게 아니겠어요? 사진은 왜 찍는 거야? 혹시 모르니까 수진이한테 보내주려고 그러지. 수진이한테 보내다니. 너 미쳤어? 그래도 우리가 친구인데 수진이한테 사실은 말해야 할 거 아니야. 네 말처럼 닮은 사람일 수도 있잖아. 유리야, 그래도 이건 아닌 것 같아. 그냥 모른 척 하자. 기다려봐. 제가 몇 번이고 만류했지만 평소 수진이에게 좋은 감정 하나 남아있지 않던 유리가 그런 절호의 기회를 놓칠 리 만무했어요. 유리가 곧장 수진이에게 전화를 걸어 안부를 묻는 신용을 하더니 슬쩍 남편이랑 같이 있냐고 떠봤는데요. 남편이 해외 학회에 갔다고 수진이가 무심하게 답을 했답니다. 수진이의 그 한마디로 그 남자가 수진이의 남편이란 사실을 확신한 유리는 더는 망설이지 않고 찍어둔 사진을 그대로 수진이에게 전송해버리고 말았어요. 수진이가 그 사진을 확인했다는 것을 알았지만 답장이 오진 않았습니다. 그 순간부터 불길한 예감이 가슴 한구석에서 스멀스멀 피어오르기 시작했지만 친구의 결혼식이 코앞에 다가와 있던 터라 우리는 일단 자리를 옮길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잠시 후 친구의 결혼식이 끝나고
모두가 식당으로 발걸음을 옮기던 그 길목에서 우리는 그만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하고 말았습니다. 우선 조금 전 우리의 시선을 사로잡았던 그 남자, 그는 틀림없는 수진이의 남편이었어요. 수진이와 수진이 엄마가 그 자리로 들이닥쳐 한바탕 난장판을 만들어 놓고 있었거든요. 수진이가 남편을 향해 목이 터져라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지만 수진이 남편 입에서는 도무지 믿을 수 없는 말들이 거침없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럼 나같이 능력 있는 남자가 너만 바라보고 살 줄 알았어? 너 돈 좋아하니까 너 쓰고 싶은 대로 쓰라고 카드 줬잖아. 넌 어차피 돈밖에 모르는 여자라 그걸로 만족하고 살면 되는데 왜 여기 와서 행패를 부리고 난리야? 야, 어차피 너랑 혼인신고도 안 되어 있으니까 그만 끝내자. 나같이 잘난 남자 만나서 그런 혜택을 받았으면 그냥 모른 척 눈 감고 살아야지. 무슨 욕심이 그렇게 많아? 너도 나 만나서 누리면서 살고 있잖아. 수진이 남편 입에서 충격적인 말들이 거침없이 새어나오던 그 순간 곁에서 그 모든 광경을 지켜보던 수진이 엄마가 그만 그 자리에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그 모습에 우리도 화들짝 놀란 채 그쪽으로 달려갈 수밖에 없었어요. 아무리 영 끊고 지내는 사이라 한들 그 광경 앞에서 모른 척 지나칠 순 없었으니까요. 그렇게 수진이 엄마가 병원에 실려가는 모습을 지켜봤고 수진이의 두 눈에서는 이내 굵은 눈물이 비오듯 쏟아졌습니다. 그 모습 앞에서 어떤 말로 위로를 해야 할지조차 도무지 가늠할 수가 없었어요. 그 일이 있고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요? 한 달쯤이 지났을 무렵 수진이가 찾아와 마주 앉게 되었는데요. 수진이가 도무지 믿어지지 않는 이야기를 입에 올렸습니다. 아직도 실감이 나질 않아. 알고 보니 결혼하기 전에 나랑 사귀는 동안에도 몇 명이랑 동거를 했더라고. 뭐? 동거를 하다니 그게 말이 되는 소리야? 사실 그동안 남편이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외박도 자주 하고 그랬어. 일주일에 한두 번 볼까 말까 했거든. 알아보니 그 여자들 집에 돌아가면서 들렀더라고. 거기다가 하객들도 전부 돈 주고 고용한 사람들이었대. 아무리 그래도 그걸 어떻게 모를 수가 있어? 그게 집에 있을 때는 잘해줬으니까 그다지 의심하지 않았어. 의사라는 직업이 워낙 바쁘기도 하고 그러니까. 근데 더 기가 막힌 건 그 인간이 결혼한 거 알았으면서도 그 여자들이 그냥 그러고 살았대. 알고도 그러고 살았다고? 돈을 많이 주고 그러니까 웬만한 남자 만나서 결혼하느니 그 인간이랑 그런 관계로 지내는 게 낫다고 생각한 모양이더라고. 내가 찾아가서 얘기도 해봤는데 오히려 나보고 분란 일으키지 말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 그 인간이 다른 여자랑 또다시 결혼식까지 올렸고 말이야. 어찌나 어이가 없던지 할 말을 잃고 돌아왔어. 그게 말이 되는 소리야? 한 여자가 말하기를 그러다 나랑 곧 헤어지고 자기한테 올 거라고 하면서 그런 모든 게 자기 것이 되지 않겠냐고 하더라고. 그러면서 남편 눈에 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거라는 말까지 했어. 그 여자 모습 보는데 문득 내 모습이 스쳐 지나가더라. 그 여자들이랑 내가 다를 게 없더라고. 그래서 넌 어쩔 건데? 헤어졌지 뭐. 내가 아무리 고립이었다고 한들 그건 아니잖아. 어차피 혼인신고도 안 되어 있어서 그냥 헤어지면 그만이더라고. 내가 짐 싸서 나오니까 그 인간이 내 뒤통수에 대고 어차피 여자는 많다고 하더라. 그 말 들으면서 어찌나 수치심이 들었는지 몰라. 나 진짜 멍청하지. 그제서야 비로소 정신이 들었던 것일까요? 수진이의 두 눈에서 굵은 눈물방울이 비오듯 쏟아져 내렸는데요. 수진이에게 어떠한 위로의 말도 건네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난 뒤로 수진이는 끊임없이 제게 연락을 해왔는데요. 전화기 너머에서 흐느끼며 신세 한탄을 늘어놓곤 했습니다. 하루 이틀도 아니고 그런 일이 거듭되니 저도 마음이 점점 무거워질 수밖에 없었어요. 날이 갈수록 수진이는 마치 저를 자신의 감정 쓰레기통쯤으로 여기는 듯 까닭없이 짜증을 내곤 했습니다. 심지어는 그 모든 일이 저 때문에 벌어진 것이라는 말까지 서슴없이 입 밖으로 내뱉기 시작했어요. 결국 수진이 전화번호를 차단한 채
연락을 완전히 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어느 날은 수진이가 우리 집까지 직접 찾아온 적도 있었지만 끝내 현관문을 열어주지 않았어요. 그러는 사이 수진이 엄마와 우리 엄마 사이에도 회복할 수 없는 금이 가고야 말았고 엄마 또한 수진이 엄마의 전화번호를 차단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길고도 긴 그 모녀와의 인연에 비로소 마침표를 찍을 수가 있었어요. 그 일이 있고 또다시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어느 날 요리를 만났는데 뜻밖의 이야기가 흘러나왔어요. 수진이 정신과 치료 받는다나 봐. 너랑도 전혀 연락이 안 되는 거지. 나는 전화번호 차단해버렸어. 들어보니 아직도 매사 남 탓만 한다나 봐. 특히나 너 때문에 자기 인생이 그렇게 됐다고 하면서 원망을 한다더라. 그 얘기 듣는데 소름이 끼치더라니까. 암튼 앞으로 절대로 수진이랑 연락하지 마. 유리의 말을 들으며 고개만 끄덕일 뿐이었습니다. 그 이후로도 수진이는 낯선 번호로 끈질기게 전화를 걸어왔지만 저는 단 한 번도 전화를 받지 않았어요. 그러던 끝에 결국 수진이는 외할머니 댁으로 내려가 요양을 하고 있다는 소식을 어렴풋이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 와중에도 여전히 모든 화살을 제게로 돌리고 있다는 말에 씁쓸한 마음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사람은 누군가와 자신을 자꾸 저울질하기 시작하면서 조금씩 자기 자신을 잃어가는 것 같습니다. 남의 뒷모습을 쫓아 달리기보다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가만히 헤아려 볼 줄 아는 마음, 어쩌면 그런 마음 하나가 한 사람의 인생을 가장 따뜻하면서도 흔들림 없이 살아가게 해주는 진짜 힘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어 이렇게 글 남겨봅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